원을 고발했던 지난 1차와 달리 115억 원으로 뇌물액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7명입니다. 7명을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17명을 상대로 해서 115억 원의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들은 표로 정리해서 누구는 얼마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이 혐의는 이렇게 입증된다는 것들을 붙여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코링크 P뿐만 아니라 우국환, WFM, 코링크 쫙 나오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왜 이런 돈이 범죄 액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115억 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조국 일가의 수사는 점점 더 급무사를 탈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적당히 봐주겠지, 덮어버리겠지, 이런 희망적인 사항이 민주당이나 좌파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정경심, 조국 그리고 17명에 대해서 뇌물 액수만 115억입니다. 총 범죄 금액은 2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1차 고발 당시 뇌물액 66억 5천만 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고발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해서 돈을 뜯어낸 여러 업자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촉발시킨 그런 단체로 평가받습니다. 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좌파 쪽인데 이번에는 조국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2명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이 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일에 이어서 고발 인원과 뇌물액은 대폭 늘었습니다. 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은 조국, 정경심 외에도 WFM, 바이오리더스, 익성 관계자 이렇게 모두 17명입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국고손실,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뇌물 액수는 모두 115억 원이고 범죄 금액을 합치면 2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차 고발 당시 뇌물액 66억 5천만 원이고 조국, 정경심 등 7명만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대폭 이 범죄 액수와 이 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코링크 P는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부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 고가에 매각하여 불법 이익을 얻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WFM 전 대표인 우모 씨는 2014년부터 주당 1,500원, 1,700원 하는 영어교육업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2017년 주가가 오르자 181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습니다. 자, 우 씨와 이 우모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P 관계자는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영대 대표는 자기 자본이 6억 7,500만 원에 불과한 코링크 P가 235억 원 상당의 WFM 470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우 씨도 코링크 P의 배경을 알고 계약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WFM은 2018년 3월 코링크 P의 53억 원 상당의 주식 110만 주를 처분합니다. 윤영대 대표는 우 씨는 코링크 P와 관련해 차익 63억 원을 얻게 되는데 정작 조 전 장관 가족의 이익이 없자 괘씸죄를 우려해서 추가 이익 63억 원 중 53억 원 상당 주식 110만 주를 뇌물로 제공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띄우고 해서 돈을 왕창 버는데 그 차익 중에서 53억 원 상당 주식 110만 주를 조국 가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게 윤영대 대표의 분석입니다. 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지난 3일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는 정경심 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 P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1억 5,795만 원을 동생인 정모 씨의 계좌로 받았다. 이 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달 860만 원씩 확실한 수입을 잡고 남편이 민정수석까지 하게 되자
투자를 늘려 온 가족 명의로 14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그러면서 WFM이나 웰스CNT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자본감시센터는 하나, 둘, 조국 가족 일가의 뇌물 액수를 늘려갑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코링크피 그린펀드와 관련된 바이오리더스의 움직임도 주목합니다. 자, 이 코링크피가 운용하는 그린펀드는 2017년 8월 설립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리더스가 15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돈은 다시 5G 광중계기 회사로 알려진 태영웨이브에 투자됩니다. 그린펀드의 설정 금액은 61억 1천만 원, 바이오리더스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은 15억 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바이오리더스는 정부로부터 2017년 3월에서 6월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4월에서 6월에는 9억 5,900만 원, 2019년 1월 3월에는 1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윤영대 대표는 매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던 제약회사 바이오리더스가 조국 가족이 코링크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마침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자 코링크피를 이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국을 이용했는지 또는 조국이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도 뜯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경률 회계사 아시죠? 얼마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내다가 이 조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퇴한 김경률 회계사. 최근 온라인 대해서 검찰의 접견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범동은 11월 15일까지 변호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검찰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조범동은 상당히 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둘씩 드러나는 혐의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위급한 처지입니다. 그러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조범동이 범죄자고 정경심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범동은 이제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술술술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범동이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범동은 수사를 하면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 3일 조범동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와 관련해서 이 조범동은 관련 투자처 자금 7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공시에서 주가를 띄우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정경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코링크피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정경심의 동생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는 투자한 돈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되돌려 받았다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례적으로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이 100억대가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2차 고발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코링크피 지분을 차명 인수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억대 수익금을 보전받은 것도 파악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조범동입니다. 조범동의 첫 공판 기일을 준비 기일은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이때부터 피고인 조 씨는 출석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범동을 격리시켜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정경심 씨 측과의 어떤 증거인멸 시도 같은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범동 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접근 금지를 하는 이런 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물론 검찰의 요구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정경심과 조범동의 공범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범동을 구속기소할 때 정경심과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왜? 정경심 변호사들이 컨닝할까봐. 지금 정경심 씨와 정경심 씨의 변호인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오늘 6차 소환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위세만을 믿고 오만 불순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정경심 씨가 뇌
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입원 확인서를 검찰에 팩스로 냈는데 그게 신경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이름으로 냈답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정경심 씨는 왜 이렇게 오만한 행동 그리고 금방 들통날 행동을 하는 걸까요? 조국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